10년 만에 다시 만난 그 얼굴이 이번엔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저는 잠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명찰에 적힌 이름 석자를 보는데 손끝이 먼저 차가워지더라고요. 10년 전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그 얼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그 사람이 제 밑으로 들어온 신입사원이었습니다. 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직 감이 안 오시죠? 성적도 그럭저럭, 존재감도 크지 않은, 딱 눈에 안 띄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반에 유독 목소리 크고 무리를 몰고 다니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은 여기서 굳이 밝히지 않을게요. 그냥 그 애라고 부르겠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장난처럼 시작됐어요. 책상 서랍에 낙서가 되어 있거나 가방이 없어지거나 하는 시기였죠. 그런데 그게 몇 달 지나면서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불려나가서 이유 없이 맞는 날이 늘어났고요. 돈을 뺏기는 일도 잦아졌어요. 담임 선생님한테 말해볼까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말해봤자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훨씬 컸거든요. 그렇게 1년 넘게 저는 그냥 숨죽이고 버텼습니다. 그때는요, 하루하루가 그냥 견디는 시간이었어요. 학교 가는 게 무섭고 그의 얼굴만 봐도 몸이 굳는 그런 날들이었죠. 다행히 고등학교는 다른 지역으로 배정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그 이름을 일부러 지우려고 애썼어요. 기억하지 않으려고, 검색조차 안 하려고 했죠.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저는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팀에서 신입교육을 맡을 정도의 위치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번 상반기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 명단을 받았습니다. 이름을 보는 순간엔 사실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그런데 첫 출근일, 그 얼굴을 실제로 마주하는 순간 모든 게 다시 떠올랐습니다. 너무 놀라서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놓칠 뻔했어요. 애써 표정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은 저를 전혀 못 알아보는 눈치였습니다. 10년이면 얼굴도 많이 변하니까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저는 애써 침착한 척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소개를 하는 그 사람 목소리를 듣는 순간 확신이 서더라고요. 말투, 웃는 방식, 그 특유의 여유로운 태도까지 그때 그대로였거든요. 저는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숨을 몇 번이나 골라야 했어요. 그때 문득 중학교 시절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체육 시간이 끝나고 그의 무리한테 둘러싸였던 날이었죠. 그날은 유난히 심하게 맞았는데 갈비뼈 쪽이 며칠 동안 욱신거렸어요.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며칠을 참다가 통증이 심해져서야 겨우 병원에 갔었죠. 그때 저희 집은 형편이 넉넉치 않아서 병원비도 부담이었어요. 부모님이 갑자기 나간 병원비를 보고 한숨 쉬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최소한의 보장이 있었다면 돈 때문에 마음이 더 무너지지는 않았을 텐데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정말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버티기만 했던 시기였습니다. 화장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 하고요.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동시에 괜히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일단은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지켜보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은 여전히 밝은 얼굴로 동기들과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묘하게 속이 쓰리더라고요. 저만 그날들을 기억하고 저 사람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살아온 걸까? 그런 생각이 들자 마음 한구석이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자리에 앉아서도 손이 계속 서류 위를 맴돌기만 했어요. 일은 손에 안 잡히고 머릿속엔 온통 그 사람 생각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신입사원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식당으로 향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자연스럽게 무리에 섞여서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조금 떨어져서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동기들 사이에서 꽤 인기가 많아 보이더라고요. 사람 좋은 척은 여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헛웃음이 나왔어요.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웃을 수 있다는 게 이상하게 더 화가 나더라고요. 며칠은 그렇게 그냥 관찰만 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먼저 아는 척 했다가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갈까봐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팀 회식 자리가 잡혔습니다. 신입사원 환영회 겸 부서 전체가 모이는 자리였어요. 저는 사실 빠지고 싶었는데 팀장이라는 위치상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회식이 시작되고 자리 배치를 보니 하필 그 사람 바로 옆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티가 날까봐 겁이 났습니다. 술이 몇 잔 돌자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팀장님, 신입인데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예의 바르게 술을 따르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헛웃음이 났습니다. 10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상황이잖아요. 그 애가 저한테 술을 따르는 날이 올 줄은요. 그런데 이상하게 통쾌함보다 먼저 씁쓸함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그때 일을 기억 못하는 걸까?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걸까? 궁금증이 점점 커졌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흘렸습니다. 혹시 어디 중학교 나왔어요? 하고요.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학교 이름을 말했어요. 정확히 제가 다녔던 그 학교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확신이 완전히 섰거든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냥 술잔을 채워줬습니다. 말없이 다음 화제로 넘어갔지만 머릿속은 계속 그 학교 이름을 맴돌았어요. 회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그 이름을 곱씹었어요. 정말 우연일 수도 있잖아. 같은 학교 나온 사람이 한둘이겠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여 봤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음날 출근해서 저는 인사팀에 슬쩍 그 사람의 입사 서류를 확인해 봤습니다. 팀장 권한으로 볼 수 있는 범위 안에서였어요. 이상한 짓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생년월일과 출신 학교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맞아 떨어졌어요. 역시나였습니다. 제가 다녔던 그 중학교, 그 학년, 심지어 반까지 거의 겹치는 시기였죠.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그 사람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업무 태도는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실한 편이었습니다. 선배들한테 깍듯하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스타일이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변한 걸까? 아니면 그냥 사회생활 스킬이 늘어난 걸까? 판단이 잘 서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팀 프로젝트가 하나 배정됐습니다. 신입사원 교육 겸 실무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자리였어요. 하필 그 프로젝트의 담당 팀장이 저였고 실무자 중 한 명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마주 앉아서 업무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처음엔 정말 껄끄러웠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그때 기억이 스멀스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른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유독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살짝 다른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인턴 직원이나 계약직 직원한테는 은근히 말을 놓거나 무시하는 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물론 대놓고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저는 그 미묘한 온도차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 순간 확신이 더 강해졌습니다. 이 사람 안에 있는 어떤 부분은 10년이 지나도 그대로구나 싶었거든요. 겉모습과 말투는 세련되게 다듬어졌지만 밑바탕에 깔린 태도는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저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계속 고민했어요. 그냥 모르는 척 팀장으로서만 대할 것인가? 아니면 언젠가는 그때 이야기를 꺼내야 할 것인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로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근을 하다가 둘만 사무실에 남게 됐어요. 다른 팀원들은 다 퇴근하고 저와 그 사람만 남아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적막한 사무실 분위기 속에서 그 사람이 문득 말을 걸어왔어요. 팀장님, 예전부터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저 왠지 낯이 익으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애써 태어난 척
그래요? 어디서 봤을까요? 하고 되물었어요. 그 사람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곰곰이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사람 기억 속에 저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걸까? 그렇게 짓밟았던 사람의 얼굴조차 기억에 남기지 않은 걸까? 그 생각이 들자 씁쓸함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사람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어요. 저 사실 중학교 때 좀 못되게 굴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요. 그때 괴롭혔던 애가 있었는데 가끔 생각나더라고요. 잘 지내고 있을까 하고요. 그 말을 듣는데 손끝이 떨려왔어요. 이게 지금 저를 두고 하는 말인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친구 이름이 뭐였는데요? 하고요. 그 사람은 잠깐 망설이더니 정확한 이름을 말했습니다. 바로 제 이름이었어요. 순간 사무실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 혼자만 느끼는 정적이었죠. 그 사람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어요.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 뒤늦게 상황을 깨달은 표정이었습니다. 팀장님이셨어요? 하고 목소리가 눈에 띄게 떨렸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사람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그 사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다급하게 사과를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10년을 상상해왔던 순간인데 막상 닥치니까 통쾌함보다는 담담함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자리에 다시 앉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때 왜 그랬어요? 하고요. 그 사람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때는 그게 장난인 줄 알았어요. 철이 없어서요. 그 말을 듣는데 익숙한 변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해자들이 흔히 하는 말, 그땐 몰랐다는 그 말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알아요? 하고요. 그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이면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사이 저는 그때 그 시절을 다시 떠올렸어요. 맞고 돌아온 날 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약을 발라주시던 그 손길이요. 병원비 걱정에 며칠을 참다가 결국 상태가 더 나빠졌던 그 기억도요. 그때 최소한의 대비라도 있었다면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마음 졸이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그 생각이 스치자 다시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감정을 누르며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괜찮아요. 지금 와서 그때 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는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러지 마세요. 민턴 직원들한테 보였던 그 미묘한 태도를 저는 놓치지 않고 짚었어요. 그 사람은 순간 뜨끔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기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침묵을 굳이 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보였거든요. 한참 만에 그 사람의 입을 열었어요. 제가 인턴 직원분들한테 좀 함부로 말했던 거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위아래 있는 거니까. 그 말을 듣는데 씁쓸한 확신이 다시 들더라고요. 이 사람은 여전히 위계라는 틀 안에서만 사람을 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 위아래라는 게 사람 대하는 태도까지 정당화하진 않아요. 그 사람은 그 말에 한참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어요. 저도 그때 팀장님이 아니라 그냥 동급생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이유는 아니었죠. 그 사람 눈빛이 그 순간 조금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처음으로 정말 뭔가를 깨달은 표정 같았습니다. 저는 더 몰아붙이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꼈거든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은 계속 잘 해봐요. 그거면 됐어요. 그 사람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정말 죄송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굳이 그 일을 다시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팀 내 신입 인턴 관계 매뉴얼을 조금 손봤습니다. 직급 차이와 상관없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였어요.
그 사람도 그 이후로는 확실히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인턴들한테 먼저 다가가서 도와주는 모습도 종종 보였어요. 물론 저는 그 변화가 온전히 진심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다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적어도 그 순간 이후로 눈에 띄는 태도는 분명 달라져 있었죠. 몇 주가 지나고 팀 회의 자리에서 그 사람이 발표를 맡게 됐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10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자리에서 제가 이 사람을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발표를 마친 그 사람은 저를 슬쩍 쳐다보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여 주는 걸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 이후로 몇 달이 흘렀고 계절이 2번쯤 바뀌었어요. 그 사람은 신입 딱지를 떼고 어엿한 실무자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가끔 마주칠 때마다 예전과는 다른 눈빛으로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저도 이제는 그 얼굴을 봐도 예전처럼 심장이 철렁 내려앉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조금씩 그 무게를 덜어내 주더라고요. 어느 늦은 밤 퇴근길에 문득 그때 생각이 났어요. 중학교 시절 맞고 돌아와서 아무 말 없이 이불을 뒤집어 썼던 그 밤이요. 그때는 이 상황이 언젠가 이렇게 정리될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저 하루빨리 그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랐을 뿐이었어요. 부모님도 그 시절 병원비며 이런저런 걱정으로 마음고생이 심하셨는데요. 그때 조금이라도 준비된 게 있었다면 돈 걱정만큼은 덜 하셨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래도 결국 이렇게 제 나름의 방식으로 그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제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정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사람에게 큰 벌을 주지도 특별히 봐주지도 않았어요. 그저 한 사람의 팀장으로서 공정하게 대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가장 큰 회복이었던 것 같아요. 10년 전엔 아무 힘도 없던 제가 지금은 누군가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동안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비슷한 얼굴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관계가 시간이 지나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건 상대를 어떻게 짓밟느냐가 아니라 나 자신을 어떻게 지켜내느냐인 것 같아요. 저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그 이름을 무서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저 지나간 시절의 한 장면으로 담담하게 기억할 뿐이에요. 이제는 그 얼굴을 마주쳐도 예전의 제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